돈이 되는 스몰캡 시간입니다. 스몰캡 중소형주, 중소형 기업 가운데서 주목할 만한 기업을 알아봅니다. 하나대투증권 스몰캡팀 황세환 선임연구원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새해 처음 뵙죠. 복 많이 받으시고 좋은 기업 올해 발굴 많이 해주시고요. 오늘 주목하시는 기업은 어디입니까? 네, 오늘은 DHP 코리아라고 하는 제약 회사를 가지고 왔습니다. 네. 상당히 좀 실적이 안정적으로 나오는 회사이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마음을 놓고 투자를 해도 괜찮은 종목이지 않나 싶고요. 이 회사에 대해서 좀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에 설립이 된 아직 좀 신생업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일회용 인공 눈물을 생산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 일회용 인공 눈물 외에도 안과 관련된 치료제나 아니면 기타 여러 가지 이제 제약 제품들을 만들고 있는데 거의 대부분의 매출은 일회용 인공 눈물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2012년 기준으로 보시면은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자사 제품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전체 매출의 한 63% 정도 차지를 하고 있고요. 삼일제약이나 일양약품 그리고 다른 기타 제약사에서 요청에 의해서 생산을 하는 이 수탁 매출이 한 33% 정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자사 제품이라고 하면은 동사의 제품 중에 이제 티어린프리나 디알프레시 같은 자체 브랜드로 판매를 하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수탁 생산이라고 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약사에서 요청에 의해서 위탁 생산을 해주면은 그 제약사가 동사의 상품만 가져가서 판매를 하는 이러한 매출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품 기준으로 본다면 이제 점유율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동사가 직접 생산을 해서 판매까지 하고 있는 이 자사 제품 매출의 전체 시장 점유율은 한 24% 정도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위탁 생산을 해줘서 다른 제약사가 판매를 하고 있는 이 점유율은 국내 시장에서 한 24%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점유율을 합치면은 국내 전체 시장의 50% 정도를 대략 이 DHP 코리아 이 회사가 인공눈물 시장을 점유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수탁 매출 같은 경우에는 고객사들이 다른 업체를 이용하거나 자체 설비에 대해서 투자를 하지 않는 이상에는 시장 성장에 따라서 안정적으로 실적이 증가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동사의 설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지난해 1개 라인을 증설하면서 지금 현재 총 2개 라인을 거의 가동 중에 있는데요. 이 신규로 증설한 이 1개 라인도 고플 캐파에 들어갈 예정이기 때문에 내년에 또 올해 추가적으로 또 이제 증설을 할 예정이고요. 요게 이제 증설이 완료가 되면은 전체 캐파가 연간 1.5억 개에서 2.3억 개로 약 한 70% 정도 증가를 하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인공 눈물을 비롯한 안과 치료제를 만드는 기업입니다. DHP 코리아. 인공 눈물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었죠. 모니터 네. 같은 걸 많이 보니까 건조한 저도 인공 눈물 가끔 사서 이제 넣습니다만, 근데 이제 그게 실제 이렇게 기대할 만큼 시장 성장세가 빠릅니까? 네, 이제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직관적으로 보더라도 사실 주변에서 인공 눈물을 사용하는 분들이 실제로 좀 많이 네.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원래 이제 렌즈 끼는 네. 분들 같은 경우는 그 전에도 넣었었고, 그렇죠? 네, 예. 그렇죠. 첫 번째 이제 이 인공 눈물 시장이 증가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말씀하셨던 렌즈 네. 착용자가 이제 증가하면서 그쪽에 대한 인공 눈물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렌즈 인구 같은 경우에는 1987년도에 한 100만 명 정도밖에 안 됐었는데 지금 2011년 기준으로 보면은 약 800만 명까지 증가를 한 상황입니다. 지금 거의 그림에서는 밑에 있는 게 네. 렌즈 사용률인가요? 네, 밑에 있는 게 렌즈 사용률이고요. 전체 이제 인구 비중으로 봤을 때 사용 비중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네. 저 렌즈 사용 비중이 계속적으로 지금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렌즈 사용 인구가 늘어나면서 이 인공 눈물 수요를 견인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제가 눈 관련된 보고서에 대해서도 한번 작성을 한 적이 있었는데 네. 이 렌즈 인구 같은 경우 안경 인구도 마찬가지지만 스마트폰 사용자가 이제 증가하면서 계속적으로 이 렌즈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에 따라서 장기적으로 이 인공 눈물 수요 또한 같이 증가할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이 안구건조증 환자도 증가하고 있다는 부분인데요. 안구건조증 걸린 환자한테 가장 일반적으로 처방을 해주는 의약품이 인공 눈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안구건조증 환자가 늘어나면은 인공 눈물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안구건조증 환자도 장기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유가 고령화입니다. 이
안구건조증의 가장 일반적인 발병 원인이 지금 노화인데요. 노화가 되면서 이 안구건조증이 자연적으로 좀 발생을 하게 되고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전체 이 안구건조증 진료 비율 중에서 50대 이상이 약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령화가 진행되면 될수록 이 인공 눈물의 수요는 자연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포인트는 어차피 스마트폰에 의해서 시력은 점차적으로 저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에 따라서 안경이나 렌즈에 대한 사용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 안구건조증 환자 수가 계속적으로 지금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인공 눈물의 수요는 굉장히 안정적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점유율을 50% 정도 확보하고 있는 동사의 실적은 당연히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투자 포인트는 그 동사의 이 높은 점유율이 계속적으로 좀 유지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부분입니다. 일단 그 첫 번째 이유는 국내 인공 눈물 시장이 현재 굉장히 좀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는데 이 업체들이 가격 경쟁을 펼치기보다는 현재 고객사의 물량 증가에 대응하는 식으로 전략을 취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당분간은 좀 가격 경쟁으로 갈 가능성은 낮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라고 보면은 동사의 점유율은 유지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현재 그 국내 일회용 인공눈물 시장이 약 700억 정도 되는데요. 동사가 위탁 생산을 해주는 업체들한테 한 개 업체한테 이제 주는 그 규모는 한 기십억 단위에 불과합니다. 근데 이 기십억 단위의 매출을 하기 위해서는 캐파 투자를 한다면은 최소한 150억을 투자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 매출 수준이나 시장 규모를 감안했을 때는 신규로 들어올 수 있는 업체는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동사는 이 높은 점유율을 계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마지막 투자 포인트는 동사가 국내뿐만 아니라 내년부터는 해외에서도 좀 가시적인 성과를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일단 올해 초에 그 월마트나 월그린 쪽으로 인공눈물 공급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초도 물량은 좀 크지 않겠지만 제품 라인업을 한 4개 정도 가져갈 예정이기 때문에 총 라인업을 구축하게 된다면은 동사한테는 좀 의미 있는 수준의 물량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중국 제약사인 사이노팜이라는 하고는 이 그룹과 조인트 벤처를 설립해서 일회용 인공 눈물 시장에 진출을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국적 제약사인 이 아콘과 엘러 간의 한국 지사에도 수탁 생산을 진행할 부분에 있습니다. 현재 동사가 EU GMP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인증이 완료되면은 아마 이 아콘사하고 그리고 한국 엘러간 쪽에도 추가적인 공급이 가능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국내에서 시장이 성장하면서 안정적으로 매출이 늘어날 것이다. 그리고 해외 쪽에 그 어떤 그 매출 볼륨이 커질 수 있는 부분들이 크게 열려 있다. 이런 부분들이 동사의 투자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인공 눈물 위주로 생산하는 DHP 코리아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저희가 자막에 보면 라섹 수술 환자가 증가하는 것이 예상된다. 그럼 라섹이나 라식이나 이렇게 시력 교정 수술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도 네네. 수술 후에 인공 눈물을 많이 넣습니까? 네, 제가 뭐 말씀은 자세히 못 드렸는데 그 라섹을 하게 되면은 3개월 동안 병원에서 의무적으로 그 인공 눈물을 처방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구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라섹 수술이 최근에 보면은 그 비용이 굉장히 저렴해졌습니다. 그렇죠. 100만 원 이하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보편화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 라섹 수술 환자가 늘어나면서 당연히 인공 눈물 수요는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제 뭐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 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눈이 뻑뻑하니까 조그만 거 한 병에 한 3,000원 이렇게 받아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물론 기술력이 있으시겠지만 속으로는 이거 봉이 김손달이다. 물 조그만 그렇잖아요. 양에 오히려 이제 원가보다도 포장비나 뭐 유통비, 광고비가 훨씬 더 많이 들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나온 게 이제 일회용 눈물인데요. 이렇게 하나씩 떼서 쓸 수 있는 거. 이것도 비싸요. 네, 이것도 비쌉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장사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실적이 어느 정도나 나오고 또 예상되는지 봐주실래요? 네, 그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회사 실적 안정적으로 성장을 할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2014년에
뭐 매출액 같은 경우는 한 23% 정도, 영업이익은 30% 이상 증가하면서 영업이익 한 94억 정도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 실적이 좋아지는 부분은 앞서 말씀드렸던 투자 포인트에서 봤던 것처럼 국내 인공눈물 시장이 성장한다라는 부분에 기인하고요. 그리고 지금 순이익단에서 사실 좀 더 좋아질 수 있는 여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2012년 기준으로는 동사가 그 순차익금이 한 147억 정도가 있었는데요. 요것 때문에 이자 비용이 한 4억 정도 발생을 했었는데 지난해 11월 29일에 이제 그 하이제이로 스펙과 합병을 하면서 동사가 주식시장으로 상장을 했는데요. 이 하이제이로 스펙이 갖고 있던 300억 정도의 현금이 유입되면서 올해부터는 이자 비용 4억 원이 나가는 게 아니라 이자 수익이 한 6억 정도 발생을 하면서 순이익단에서는 한 10억 정도 오히려 더 좋아지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5년까지는 오송공장 이전에 따른 그 법인세 효과 때문에 법인세도 발생하지 않아서 순이익단에서는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5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해외 매출에 대한 그 부분들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전체 이제 매출에서 한 20-30% 정도는 해외 매출 쪽에서 좀 그 발생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리스크 요인은 아닙니다만 이 영업이익률 같은 부분은 2014년 대비해서는 좀 감소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2014년에 이제 캐파 증설을 한 개 라인을 증설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한 감가상각비나 고정비가 조금 증가하면서 영업이익률이 한 2%포인트 정도는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2015년에도 역시 해외 수출 모멘텀으로 해서 영업이익이나 매출액이나 한 30%씩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역시 영업이익률이 좋죠. 올해 예상하시는 매출액이 340억 원인데 영업이익이 94억 원이니까요. 네. 대충 그냥 계산하더라도 27% 정도. 네. 30% 가깝습니다. 자, 그런데 위협 요인으로 제가 한 가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인공 눈물이라는 게 이제 어느 정도의 기술력과 시설이나 뭐 안전성이 필요한지 모르겠지만 뭐 언뜻 볼 때 그렇게 뭐 어렵지 않다고 보면 추가적으로 이 시장에 진입하려는 기업들은 없느냐, 뭐 이런 경쟁 요인들은 크지 않습니까? 네, 이 일회용 인공 눈물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동사는 일회용 인공 눈물에 대해서만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써보셨으면 혹시 아시겠지만 그 캡을 뜯어가지고 쓰고 쓰지. 다시 낄 수 있는 요게 이 동사의 특허 중에 하나거든요. 요것 때문에 동사가 좀 초기 시장을 좀 잠식하면서 높은 점유율을 가져갈 수 있었는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특허가 좀 잡혀 있고 현재 지금 시장 규모가 그렇게 크다라고 좀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거 대비해서는 사실 150억 정도 한 개 라인 증설하는데 한 150억 정도 캐펙스가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이 정도 시장 규모 감안했을 때는 대형 업체가 들어오기도 조금 애매한 상황이고 그 작은 업체가 들어오기 위해서는 좀 캐펙스가 워낙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한 특허와 캐펙스 그리고 시장 규모를 감안했을 때는 당분간은 좀 신규 진입은 좀 어렵지 않나. 그리고 이쪽 시장 같은 경우에는 안과 시장인데 아무래도 이 의학 이제 의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런 영업 같은 경우는 좀 굉장히 좀 폐쇄적이기 때문에 동사가 이미 그쪽에서 어느 정도 좀 영업력을 갖고 시장을 좀 확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좋은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자, 최근의 주가 흐름하고요, 주가 전망 마지막으로 좀 부탁드릴게요. 네, 목표 주가는 제가 8,370원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현 주가 대비해서는 한 40% 정도 업사이드를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정한 이유는 동사의 2014년 예상 EPS에 한 14배 정도의 PER을 적용했는데요. 현재 지금 제약업종이 평균적으로 한 15배 정도의 PER을 적용받고 있는데 이 업체들 대비해서 한 10% 정도 그 기업 규모를 감안해서 좀 할인한 수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단기적인 좀 주가 흐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사실 지금 뭐 중장기적으로는 사실 이 회사가 좋아질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자명하게 보이는데 단기적으로는 사실 모멘텀은 당분간 약간 좀 부재한 상황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주가가 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사실 여기서 주가가 한 단계 좀 레벨업 하기 위해서는 수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지금 물량을 받고 공급하는 부분들이 가시적으로 나와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지 않다 보니까 사실 이런 그 주가가 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지금 상반기, 그러니까 올해 초에 이 미국 월마트나 월그린 쪽으로 이제 수출을 진행할 예정에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가시화되는 부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이러한 조정은 좀 조만간 끝나고 주가는 좀 상승 모습을 좀 보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제시하신 목표가가 8,370원이고요. 현재 주가는 5,770원을 기록 중입니다.
돈이 되는 스몰캡 DHP 코리아 맞죠? 네, 네, 맞습니다. DHP 코리아 인공눈물 만드는 안과 기업인데요. 하나대투증권 스몰캡 팀 황세환 선임연구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